여러분의 집에서 맛있는 연어 스테이크가 아닌 비린내가 난다면 그건 어젯밤 생선뼈 같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유해한 냄새가 나면 집에 있는 전기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전선, 고장난 차단기, 과열된 전기 시스템, 과부하된 회로에서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전선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과열되면 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만약 집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면 즉시 배관공에게 전화하세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하수도와 배수구 문제이지만 온수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다른 원인은 가스 누출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장 미세한 누출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천연가스에 독특한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첨가제 덕분에 일산화탄소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연소되며 발생하는 위험한 부산물이며 천연가스와 달리 저장되는 것도 아니기에 달리 어떤 향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 많은데 곰팡이도 그중 하나죠. 좀 뚜렷한 냄새, 그러니까 퀴퀴한 흙 냄새가 나죠. 고인 물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곰팡이를 발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벽 안에 생긴 알 수 없는 누수가 그 예죠. 곰팡이 포자는 이 습한 공간에서 자랄 수 있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또 다른 이유는 고인 물이나 하수구에 남은 찌꺼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관공에게 전화를 했겠지만 내일 모레나 올 수 있다면 냄새를 가릴 수 있는 멋진 꿀팁이 있습니다. 화장지 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뿌려보세요. 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고약한 악취에 질식한 일은 없겠죠. 화장실 변기 솔이 화장실 악취의 주범이라면 향기나는 세제를 손잡이 부분에 뿌리세요. 또한 중류소 1컵,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1큰술, 그리고 소독용 알코올 1큰술을 섞어서 여러분만의 DIY 방향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이 박테리아를 없애고 에센셜 오일이 나쁜 냄새를 숨겨줄 겁니다. 게다가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식기세척기는 아주 깨끗할 것 같지만 부엌의 곰팡이 냄새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것일 수 있어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곰팡이 포자의 제격이고 음식 찌꺼기가 있다면 진짜 곰팡이의 천국이겠죠. 곰팡이를 없애려면 식기를 빼고 건조 사이클을 실행하세요. 필터와 패널을 포함한 모든 내부 장치를 씻어야 합니다. 가끔은 수저통 바구니에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바구니를 꺼내서 1시간 정도 희석된 향균 세제에 담그세요.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헹궈주세요. 만약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기침, 재채기, 가려움증과 같은 모든 종류의 불쾌한 증상을 겪게 될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데 곰팡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주 젖는 욕실과 같은 곳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면 암모니아 성분이 없는 세척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해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갑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긴 소매를 입으세요. 호흡기를 가려서 포자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곰팡이 면적이 넓다면 전문 인력을 고용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같은 수건을 3회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박테리아가 축적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적고 더러운 수건은 냄새도 꽤 날 수 있죠. 수건을 빨 때마다 베이킹소다를 2꼬집 정도 넣으면 모든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침실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문제는 매트리스일지도 모릅니다. 7년을 쓴 매트리스로 최근 실험을 한 결과 1평방인치당 1,500만 마리 이상의 군집 형성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마치 침대에 펼쳐진 박테리아 우주처럼 말이죠. 효모, 곰팡이, 그리고 심지어 포도상 구균까지. 더러운 건 종류별로 다 있어요.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될 겁니다. 매트리스 위에 베이킹소다를 약간 뿌리고 30분 동안 두세요. 그 다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세요. 청소솔을 부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도 조심하세요. 겨울이나 가을에 딸깍 혹은 노크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추운 겨울에 처음으로 난방을 켰기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때로는 라디에이터와 난방 시스템에 고착된 응축 증기에 의한 문제입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라디에이터에서 공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인데요. 이를 수리하려면 라디에이터에서 공기를 빼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난다면 이건 다른 성질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겠지만 물이 새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수도관을 다시 잠그고 잘 들어보세요. 수도관을 잠갔을 때 소리가 멈췄다가 열었을 때 다시 시작된다면 배관공을 부르세요.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온수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침전물이 탱크 바닥에 머물다가 물이 가열될 때마다 거품이 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탱크에서 물을 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에어컨 필터가 더러우면 공포스럽고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더러운 필터 때문에 분할 시스템이 공기를 자유롭게 흡입할 수 없게 되어 필터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낮에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밤에는 꽤 괴로워질 겁니다. 자, 필터를 바꾸고 안녕히 주무시도록 하세요. 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집을 고르기 전에 벽을 확인하세요. 놀랍게도 20겹의 페인트로 덮인 벽이라면 걱정을 좀 하셔야 해요. 금이 간 오래된 벽과는 달리 갓 바른 페인트는 분명 눈에 띄는 표시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집주인에게 왜 급하게 그 벽을 급히 덧칠했는지 물어보세요. 이제 천장을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팝콘 천장의 위험에 대해 알게 되면 다시는 머리 위에 맴도는 팝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팝콘 천장은 먼지를 쌓이게 할 뿐만 아니라 미관도 좋지 않고 공포음악 시작, 성면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었을 수 있거든요. 성면은 온갖 종류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발음하기도 어려운 결정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높은 강도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 덕분에 성면은 탐나는 건축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요. 성면은 또한 화학물질과 심지어 전기에도 내성이 있습니다. 어떤 오래된 집에는 2개 이상의 지붕층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 이런 지붕에 성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앞마당에 나무가 너무 많다면 이 또한 특정한 위험이 될 수 있어요. 폭풍우가 칠 때 부러지거나 번개에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나무를 제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게다가 집안에 들이길 원하지 않는 수천 마리의 곤충들이 다양한 관목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심술궂고 작은 바퀴벌레와 개미가 여러분의 집에 침입할 때는 정말 독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불행히도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는 우리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에서 사용하는 벌레 스프레이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항상 청소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식품이나 피부에 닿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충제를 보관해야 합니다. 싱크대 밑이나 차고에 살충제를 보관하는 것이 보통 안전합니다. 카펫은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카펫은 잠재적인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와 염료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새 카펫을 깔게 되면 초기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카펫이 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의 비듬, 곰팡이, 먼지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가두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새 카펫을 깐 후 처음 며칠 동안 창문을 열어두세요. 카펫이 깔린 바닥을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잠재적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좋아요. 와, 전 동굴로 이사할까봐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거 곰인가요?